이번 이 양형 기준안의 의미 좀 분석해 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양형 기준안 전반적으로 총평해 보시면요. 아, 네,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먼저 그러면 그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제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아진 겁니까? 거의 2배 정도 높아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불법 촬영 유포 7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행법상에 지금 박사방의 주인인 조주빈 등이 이제 처벌을 받는 수위는 아마 기껏해야 한 10수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예, 예.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는 이제 형량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최장 29년 3개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례 없이 길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양형이 긴 범죄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그 신체 대상 강간 범죄보다도 이 형량이 더 높은가요? 디지털 성범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구체적 사건이라서 예를 드는데요. 최근에 6명을 성폭행을 하고요. 12년 전에, 그리고는 아동 성폭행 범인데 조두순처럼 12년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지 8일 만에 또 13살짜리를 강간 치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선고가 금년 초에 18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아동 성폭력범도 18년 정도가 현재는 나오는데요. 지금 디지털 성착취는 신체적 접촉은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29년씩이나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제가 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기존의 이제 기존의 성범죄들의 양형과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그러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숙제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아동 성폭행범, 직접 신체적 위해까지 강한 이 경우보다도 디지털 범죄가 더 형량이 높다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이제 정한 부분 같은데 좀 이제 전체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이제 형량들과 비교를 하여.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아동 성폭력 상습 범죄. 이걸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요거 말고 아까 이 교수께서 좀 부수적 문제 더 보완할 대목이 있다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감경인자라는 거를 많이 두었는데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성착취는 사실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등 결국 가상화폐를 여러 가지 이제 차량 지갑에다가 다 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다 이제 스스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은 상당 부분 형을 감경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범죄 수익 찾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감경인자 동시에 이제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가중인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이
성착취, 디지털 공간사에서의 성착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예. 피해 영향 진술서라는 걸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이 범죄로 얼만큼 인생이 망가졌는지를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상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알겠어요. 네, 학교 그만두기에 이른 정신 상태가 문제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게 가중인자로 가중 처벌되도록.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된 김에 이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조두순 집 주소까지 좀 제대로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뭐 현재로선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정된 신상 공개 상세 주소 고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두순과 연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네.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징벌적인 그 입법만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비슷한 재범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추가적인 이제 보완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습적 아동 폭행범에 대한 전반적 관리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호수용제가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량 다 마치고 나와도 일정 시설 안에 보호 수용하는 이런 방안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